자, 소묘에 대한 설명을 한다 이제. 자, 우리가 소묘를 하는데 기본적으로 뭐를 통해서 빛이 들어와서 눈으로 들어온 이 관계를 해석하는데 소묘의 방식을 체득한 거지. 소묘의 방식. 소묘란 무엇인지 이 전전 동영상에서 설명을 했다. 그렇다면 우리가 빛이 사물에 맞아가지고 사물에 영향을 줘서 내 눈으로 들어오는 이 반사돼서 들어오는 얘를 알려면 얘도 알아야 되고 얘도 알아야 되고 얘도 알아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 거야. 근데 이거를 너무 과학적으로 접근해 들어가면 우리가 안 보지? 동영상 꺼버리지? 좀 봤으면 좋겠는데. 나도 과학적인 부분이나 인체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것까지는 모르겠다는 거야. 그러나 우리가 파고 들어가면 이것도 알아야 되고 이것도 알아야 되고 이것도 알게 돼 있단 말이야. 우리가 색채학 전공을 하면 맨 처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빛이란 무엇인지가 나오고, 파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두 번째 눈의 구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빛이 들어와 가지고 우리한테 영향이 어떻게 미쳐지는지에 대한 설명이 되지. 근데 그 과정이 내가 책을 쓰는 입장이라면 반드시 그 과정으로 설명을 할 수밖에 없어져 버리는 거야. 그런데 배우는 사람들은 이런 과정이고 무엇이고 관심이 없어. 그냥 예쁜 그림만 막 그리고 싶고 막 똑같이만 그리면 뭐 왕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가? 그럴 수도 있다. 자, 우리가 내가 가리키는 그림 자체를 그리는 이유는, 내 생각이니까 들어. 그냥 고정된 나의 관념을 어떻게 넘어서는 고정관념 깨는 것이 그림의 근본적인 이유야. 우리가 그림을 그리는 이유는, 나는 그림을 그리는 이유가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 고정관념을 깨는 작업을 하기 위해서 그림을 배워. 이거 그림으로 이걸 하면 우리가 디자이너나 화가라 그러지. 일러스트레이터. 음악으로 그걸 하는 사람은 작곡가, 음악가, 연주가. 또 의학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이걸 깨가는 거를 뭐라 그래? 의사나 과학자 이렇게 얘기를 하지. 이게 깨져야 되네. 이걸 깨는 연습인 거야. 그렇지 않으면 아무런 발전이 없어. 내가 가지고 가지고 있는 이 고정관념의 틀을 깨기 위해서 우리는 그림을 그린다고. 이게 왜냐고 왠지 설명을 해볼게. 설명을 할까? 설명하면 이것만 한 40분 하겠네. 그럼 영상 또 막 안 보겠지? 이렇다라는 것은 반드시 이럴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정말 그래. 각 파트에 우리가 내 동영상 본 사람이 나이대가 좀 너무 높던데, 각 분야에 한 10년 이상 일했는 사람들, 한 20년 했어. 한 30년 했어. 각 분야에 모든 한 3, 40년 했는 사람들 다 모아 놓고 이야기하면 똑같은 이야기를 하잖아. 추구하는 바가 똑같아. 느끼는 게 똑같단 말이야. 파트가 틀려도. 그러나 우리가 성장을 하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생각의 틀을 깨야 된단 말이야. 근데 생각의 틀이라는 게 있어야 깨지. 있어야 이놈을 깰 거 아니야. 이놈이 생각의 틀이라면 이놈이 있어야 이렇게 깰 거 아니야. 이렇게 막 깰 거 아니야. 이렇게 깨 부숴버릴 거 아니야. 이게 있어야지. 그래서 이거를 하나 만들어 놓고 다시 이놈을 깨기 위해서 있잖아. 그림을 배워. 그 생각을 하지 않으면
늘 사고방식에 대한 어떤 발전이 없단 말이야. 근데 이 갑자기 소묘하면서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우리가 빛을 이해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야. 빛을 이해한다는 것. 그러니까 100% 이해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거야. 내가 만들어낸 게 아니잖아, 빛이. 물론 전등이나 얘들이야 내가 만든 인간이 만들었지만, 근본적인 우리가 전기를 만들기 이전의 빛이라는 것은 태양빛이었지. 우주에서 오는 빛들이지. 이 빛의 파장을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거를 우리가 가시된, 볼 수 있는 광선의 파장, 맞지? 요 범위만 보는 거를 우리가 인간이지, 요 범위. 그러니까 각 생물마다, 각 동물마다 볼 수 있는 범위가 틀리기 때문에, 또 색이라는 것을, 명암이라는 걸 인지하는 것도 인간마다 차이가 조금씩 있을 수밖에 없지. 그렇기 때문에 내가 느끼는 이 빛이 고정된 실체라고 이해하는 것은 아주 오만한 거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인간은 어떤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냐면, 내가 본 것만 믿는다라는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지. 보고 있는 게 진실, 나는 본 것만 믿겠다. 사실은 본 것도 믿지 않잖아. 본 거는 뭘로 보는데? 생각으로 보지. 무슨 생각으로 보는데? 과거의 경험으로 본단 말이야. 과거의 경험이 보는 거지, 느끼는 거지, 고정된 실체의 진실을 본다고 생각하지 않는단 말이야. 인간은 인간이기 때문에 그게 진실이라고, 진실의 하나의 진실일 수는 있어. 진실이 아닐 수도 있는 거고. 그럼 믿고 사는 거잖아. 믿고 사는 거. 그래서 빛을 이해한다라는 것은 개똥 같은, 100% 이해한다는 거는 개똥 같은 소리고, 그냥 단편적으로 인간의 눈에서 보여지는 현상을 보자는 얘기야. 가시광선에서 인간의 눈, 지금 인간의 눈을 이야기하는 거야. 인간의 눈, 인간의 공통적인 100% 모든 인간이 느낀다라는 게 아니라 일반적인 평균적인 눈을 보고 얘기하는 거야. 평균적인 눈. 조금 다르게 본다고 해서 잘못 보는 게 아니야. 그런 게 어디 있어. 다르게 볼 수 있는 거지. 그러나 보통, 말 그대로 보통의 시각으로 우리가 뭔가를 보자라는 거야. 그래서 소묘를 하는데 모든 부분에 뭐냐면 궁금증이 있어야 된단 말이야. 나는 궁금하단 말이야. 나는 궁금해. 왜? 뭐가 궁금하냐면, 왜 하얀 화이트 종이에 소묘를 하지? 궁금하잖아. 왜 하얀 데서 해? 까만 데서 해도 되잖아. 까만 데서 시키는 선생님도 있어. 블랙 화면에다가 시키는 선생님도 있어. 이거 다 경험을 해보는 선생님들도 있지. 화이트라는 것은 앞으로 이야기했지만, 화이트는 뭐다? 빛이다. 빛이 모아져서 이루어진 공간을 이 화이트라고 얘기했어. 화이트는 빛. 화이트는 뭐? 빛. 완전 블랙은 뭐다? 완전 블랙은 빛이 없는 상태라고 가정을 하는 거야. 빛이 완전히 없는 상태에서 빛을 그리는 것, 이게 블랙 종이에다가 하는 거고, 빛이 완전히 쏟아진 속에서 빛이 이것처럼 빛이 완전히 쏟아졌다라고 빛이 넘치는 이 공간에 뭘 그려? 어둠을 그리는 거, 어둠을 그려 들어가는 과정을 보여주는 게 하얀색 종이에서 그리는 과정이지. 어두운 종이에 빛을 던져서 입히는 작업이나, 빛이 넘쳐나는 화이트 종이에 빛을 안 받는 부분들을, 아니면 빛을 적게 받거나 반사율이 떨어지는 거를 계산해 들어가는 게 이 흰 종이에서 그리는 과정이란 말이야. 근데 그것도 없이 봐봐, 우리가 이것조차도 궁금하지 않잖아, 소묘하는데.
맞지? 궁금하지 않지? 소묘하는데 이거 아무 왜 그런지 왜 그러냐면 왜 이런 생각도 할 수 없냐면 우리가 태어나서 처음부터 종이라고 생각되는 것들은 다 하얀색이었어. 하얀색 종이에다가 필기를 하고 어릴 때부터 공책이라고 엄마가 사준 거는 다 하얀색이었어. 그러다 보니까 이 하얀색 종이라는 게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야. 근데 우리가 그림 그리는데 화이트 종이에다 그림을 그리면서 이 화이트 종이가 의미하는 바가 궁금하지 않다라면 그게 뭔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야. 맞지? 그런지 않나? 그래서 이 화이트 종이에 그린다라는 의미는 빛이 넘쳐나는 이 공간 속에다가 내가 빛의 반사율이 떨어지거나 빛을 받지 않는 부분들을 시각적으로 인간이 느끼는 보통적인 눈으로 바라봤을 때 느낌을 갖는 거가 이 하얀색 여백에 연필이라는 어두운 걸로 표현하는 걸 갖다가 우리가 소묘라고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지. 그건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거야. 그게 진실이냐 진실이 아니냐 이런 거는 그냥 정해진 약속이 아니라 그냥 암묵적인 약속이지. 암묵적인 약속. 그래서 이 화이트 여백조차도 당연하다라고 받아들이지 말라는 거야. 그래서 고정된 관념을 계속 깨나가야 된단 말이야. 이 실체가 있고 기준이 있어야지 깰 게 있을 거 아니야. 깨 들어갈 거 아니야. 그래서 빛을 정하는 것도 어떤 기준을 먼저 가지고 이 기준을 한번 깨주고 또 깨주고 또 깨주고 또 깨줘야지 어떻게 돼? 빛이라는 것을 우리가 여러 방향으로 이해를 하게 된다고. 우리가 수학 한 공식을 도출하는데도 수없이 많은 과정들을 만들어낼 수 있고 이걸 검산하는 과정들도 많을 수 있단 말이야. 여러 가지 방식으로. 그게 그 틀이 정해져 있다라고 생각하면 수학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야. 그만큼 모든 부분은 이 고정관념을 만들고 깨고 만들고 깨고 만들고 깨야 되는데 보통 인간들은 이 고정된 이 관념을 깨는 거를 두려워한단 말이야. 물론 나도 마찬가지지. 삶에 고정된 틀이 있기 때문에 이걸 깨는 게 너무 무섭단 말이야. 자, 소묘. 그렇다면 이 여백이 의미하는 바는 빛이 완전히 쏟아졌다 그랬죠. 완전히 쏟아졌어. 그 다음에 자, 우리가 이 여백을 완전히 평면인 2차원이라고 얘기해도 되고 2.5차원이라고 이야기해도 된다 그랬지. 이 완전한 면은. 그래서 여기에다가 우리가 봐봐, 그리드 라인을 그어줘서 가지고 그리드 라인이 무슨 뜻이었다고? 규칙선이라 그랬지. 규칙선은 소실점에 의해서 어떻게 된다고? 일정한 비율로 이루어진다고 이야기하는 거지. 일정한 비율. 반드시 일정한 비율로 돼야지 그리드 라인이지. 자, 이런 면이 있다라고 가정을 하면 이게 그거 됐지. 투시가 됐지. 투시가 됐다라는 뜻이 뭔지 모르겠으면 영상을 돌려서 봐. 자, 벌써 이게 14분짜리 됐네. 자, 그러면 이 바닥을 설정하지 않고 그 위에 형태라는 거를 얹을 수가 없단 말이야. 형태. 3차원적인 형태. 자, 투시를 너무 많이 주지 말자는 거야. 너무 많이 주지 말자. 많이 줘도 돼. 많이 주지 말자. 아니야, 많이 줘도 돼. 자, 일단은 설명을 해볼게. 기준점을 잡아볼게.
우리가 이런 것도 너무 궁금하잖아. 자, 봐라. 우리가 육면체를 이렇게 설명해 주는 사람이 있어. 너무 작나? 너무 작네. 너무 작네. 좀 크게. 이 선은 다시 긋는 걸로 하고. 자, 육면체를 소묘를 할 때, 자, 이제 형태 수업을 제대로 한 사람은 정사각형은 뭐 껌이겠지. 자, 비율 얘기했다. 이게 오바투시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왜 오바투시가 되지 않는 게 중요하냐? 오바투시를 시키고 싶을 때 시켜야 되는데 아무 이유 없이 오바투시가 된다라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는 거야. 자, 이렇게 설명을 하는 사람도 있고, 윗면이 더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설명을 해주는 사람도 있을 거고, 이것도 똑같은 육면체인데 이런 상태에서 설명해 주는 사람은 거의 못 봤고, 투시가 많이 이루어지는 이런 상태에서 설명을 기초소묘지, 기초소묘 설명을 하는 사람도 잘 없지. 이런 상태, 대부분 이런 상태에서 설명을 많이 한단 말이야. 이런 상태. 왜 그럴까? 왜 여기서 설명을 많이 할까? 뭐 이것도 육면체네. 정면에서 보면 이것도 육면체지. 탑에서 보든 정면에서 보든 설명이 안 되니까 그런가? 맞지? 설명이 안 되지. 빛관계에 대한 설명을, 우리가 세 면이 보이는 상황이, 육면체는 세 면이 보이는 거지. 세 면이 보이는 면은 세 면이지. 투명하다면 다 보이겠지만, 이게 불투명하다면 보이는 면은 세 면의 관계를 요건 두 면밖에 못 보잖아. 근데 처음에는 요 세 면이 보이는 상태로 가는데, 한 면이 너무 작으면 요 놈에 대해서는 명암관계를 설명하기가 힘들어지잖아. 맞지? 봐봐라. 얘가 이렇게 이 면이 많이 보이고, 이 면이 많이 보이고, 이 면하고 이 면이 많이 보인다라는 얘기는 이 면과 이 면은 적게 보여야 되잖아. 이렇게. 맞지? 이 면과 이 면은 적게 보여야 되잖아. 이 면이 많이 보인다는 얘기야. 그러면 이 면의 명암 관계는 어떻게, 처음에 초보자들한테, 맨 처음에 들어가는 애들한테 설명하기가 힘들었잖아. 면이 적으니까. 그래서 가장 노멀한 이 세 면이 보이는 상태로 들어간다. 이 세 면이 보이는 상태. 이 세 면이 보이는 상태도 어떻게 들어가냐면, 누구를 위한 교육인지 모르겠네. 누구를 위한 교육이지? 세 면을 보이는데, 봐봐. 세 면이 보이는 상태도 많을 거 아니야. 자, 빛이 여기서 왔다라고 우리가 가정을 하면, 이렇게 그릴게. 작아도 볼 수 있겠지? 자, 빛이 여기서 오니까 어둠의 양이 완전히 빛을 직사광선이 받지 않는 어둠의 양이 전체의 몇 프로를 차지하느냐, 요 빛으로 그릴 거냐, 아니면 똑같은데도 봐봐. 얘가 이래 가는 게 아니고, 얘가 이 면이 좁아지고, 똑같은 빛의 조건에서도 이 면이 이렇게 되면, 이렇게 돌면 어둠의 양이 빛을 받지 않는, 직사광선을 받지 않는, 직사광선이야. 직사광선은 바로 끊느냐. 이 빛 세 면이 보이는데도 이렇게 빛이 동일한 빛의 조건일 때 이 빛으로 설명을 많이 하고 이 빛으로는 설명을 많이 하지 않는다고. 그건 또 왜 그런데? 이 빛이라고 틀렸나? 아니야. 이 빛이라고 맞냐? 아니야.
근데 왜 요 빛으로 많이 할까? 요 빛은 뭔데? 라는 고민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냥 내가 많은 동영상을 보고 많은 것들을 보란 얘기는 본인의 기준을 잡으라는 거야. 답을 찾으라는 게 아니고 본인의 기준을 잡으라는 거야. 근데 내가 이런 얘기를 해도 본인의 기준이 없는 사람들은 왜 저런 질문을 던지는지도 모르고 듣는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설명이 기니까 또 설명한다 하면서 영상을 돌려버리겠지. 그러니까 영상이 시청 시간이 짧을 수밖에 없단 말이야. 그런데 야, 그림을 한 20년 30년 가리켜봐. 가리킨 사람들이 내 영상을 본다면 조금 더 길게 보겠지. 내가 맞다는 게 아니고 내 말이 맞다는 게 아니고 같이 궁금했던 거잖아. 그렇지 않나? 그게 궁금하지 않았나 말이야. 자, 그래서 이 면은 뭐냐면 이 면과 이 면의 뜻은 뭐냐면 요거는 직사광선이 여기도 들어가고 요 면도 들어가지. 그러면 직사광선이 영향을 미치는 거는 얘는 거의 70% 내지 80%의 직사광선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얘는 몇 프로? 요거 두 개 50%에서 60%가 이래 보니까 전체 이게 뭐야? 어둠의 양이 커진 상태. 그러니까 직사광선이 영향을 미치는 부분은 적어졌단 말이야. 이거에 비해서 직사광선이 받는 부분이 어떻게 적어졌다라는 의미인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 어둠 양이 많아지는 이런 빛을 먼저 연습을 하지 않고 밝음 양이 많은 상태를 먼저 연습을 시키는 거야. 선생님, 그건 또 왜 그런데요? 내 생각이야. 이것들은 내 생각이야. 우리의 기억이라는 것은, 경험이라는 것은, 야, 잠잘 때 잠자는 상태 경험하나? 꿈 다 기억해? 기억 못하지. 우리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 것들은 빛을 받고 있었던 시공간을 주로 기억한단 말이야. 꿈속도 물론 이런 꿈을 꿨다 뭐 이런 것도 기억하겠지만, 대부분의 기억이라는 경험이라는 것은 빛이 있었던 시공간을 기억하고 경험을 해. 빛이 있었던 시공간. 그래서 자 빛이 백광이 들어온단 말이야. 백광이 들어와. 이렇게 위에서 들어온다고 쳐보자고. 그럼 어떻게 돼? 이 부분의 빛이 어떻게 돼? 검해지고 이 부분도 어떻게 돼? 어두워지겠지. 얘는 무슨 빛을 받는데? 직사광선을 받지 못해. 빛을 못 받는 게 아니야. 직사광선을 못 받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이 소묘부터 먼저 하면 되나? 이 소묘부터 먼저 하면 돼? 돼. 안 되긴 왜 안 돼? 되지. 이것도 똑같은 소묘인데 빛을 해석하는 게 소묘니까 빛을 해석한다. 그러면 얘도 해봐야 되겠지. 그러나 얘의 빛을 먼저 하는 게 아니라 얘의 빛을 먼저 하는 것은 어둠의 양이 이것보다는 이게 많아지고 이것보다는 이게 많아지지. 그래서 빛이 일단은 많은 상태, 밝음이 많은 상태를 먼저 우리가 그림을 그리는 거야. 그런데 밝음이 많다라는 뜻은 뭐냐면 어둠이 없다라는 게 아니야. 절대로 아니야. 절대로. 야, 어둠이 없어버리면, 어둠이 없다라는 얘기는 양감이라는 건 존재할 수 없어. 3차원을 느낄 수 없다라는 거야. 이 평면 공간 봐봐. 어둠이 있어 없어? 이 어둠이 없잖아. 근데 봐봐. 돌려볼게. 이렇게 말아볼게. 말아도 형광등이라 가지고 많이 돌진 않네. 그런데
이 평면이 이렇게 꺾였을 때는 어떻게 되는데? 봐봐. 꺾였을 때는 어떻게 돼? 자, 양감과 입체가 나오기 시작하겠지? 이렇게. 이게 밝음이라는 것은 이 어둠에 의해서, 이건 어둠이 아니지만 빛을 적게 받고 빛의 반사율이 떨어짐으로 해서 얘와 얘의 상대적인 관계가 이해가 되는 거야. 얘는 얘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 얘는 얘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야. 얘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얘가 필요한 거야. 그래서 밝음이 많은 상태, 70% 80%인 상태를 우리가 먼저 연습을 하는데, 여기서 얘에 하는 역할은 얘를 그리는 거에 엄청난 영향을 끼친다라는 거야. 어둠이 필요하다, 필요 없다? 필요하다는 거야. 어둠이 필요하다는 거야. 밝음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어둠이 필요하다는 거야. 그래서 하얀 종이에 빛이 넘치는 공간 속에 빛이 반사율이 떨어지는 부분을 우리가 그리는 게 소묘야, 소묘. 어둠으로 그리는 일반적인 소묘야. 근데 새까만 종이에 하얀색을 그려 들어가는 것은 빛을 던지는 거야. 빛을 입자라고 생각하고. 이해되나? 그래서 밝은 면이 많도록 우선적으로 들어가는 것은, 우리의 기억이라는 것은 빛이 있었던 상태를 쉽게 기억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느낌을 맞추기 위해서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빛이 많은 게 아니라 빛이 적은 상태보다, 빛이 극단적으로 적은 상태보다 요 놈을 먼저 하고 들어간다는 의미인 거야. 이해되나? 그래서 요 놈을 한다는 얘기야. 요 놈. 요 놈이라는 것은 형태를, 빛이 요쪽에서 들어오는데 형태를 어떻게 뜨는 게 좋다? 자, 요 놈보다 요 놈이 적도록 뜨라는 얘기야. 요 놈보다 요 놈이 적도록. 또 이렇게 소묘하는 경우가 또 있을 수 있겠지. 윗면을 많이 줘가지고 이러면 얘가 당연히 이 형태가 커지면 이 형태는 적어져야 되겠지. 작아지거나 적어져야 되겠지. 그래도 이 형태가 많아지면 투시가 이렇게 돼가지고 이 형태가 이렇게 되면 밝음 양이 또 지나치게 많아지잖아. 지나치게. 그래서 요런 놈도 해야 되고 요런 놈도 해야 되고 요런 놈도 다 해봐야지 알 수 있는 건데, 우선적으로 지나치게 한쪽 면이 많은 것보다 어떻게 요 놈의 관계도 어느 정도 보여주고 요 놈의 관계도 어느 정도 보여주고, 요 놈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요 놈도 필요하니까 요런 느낌의 면적으로 어떻게 소묘를 하는 게 일반적이다라는 거야. 일반적인 시작은 요렇게 하자는 거야. 왜 요렇게 시작합니까? 얘기했지? 빛의 관계를 제일 쉽게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제일 잘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요 놈으로 들어간다는 거야. 저는 요렇게 들어가고 싶어요. 뭐 상관없어. 요렇게 들어가고 싶어요. 상관없어. 이해되겠지? 그래서 형태는 요 놈으로 시작하자는 거야. 요 놈으로. 이해됐나? 됐지? 도입부가 봐봐. 이것만 해도 30분 간다. 30분. 그냥 배우는 거는 아무 데서나 아무렇게나 배워도 상관없지만, 가리키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자꾸 가리키다 보면 내 스스로 의문점이 생긴단 말이야. 거기에 대해서 내가 궁금했던 것들을 이야기해 줘야 되잖아. 이게 진실이냐 진실이 아니냐에 대한 부분은 집어치우더라도 또 이제 어려운 게 들어간단 말이야. 어려운 게 아까 전에 그거 있지. 자 이제 요까지 형태는 요렇게 뜬다라는 거 이해되겠지? 투시를 과도하게 집어넣거나, 그 다음에 요런 거 있지. 요런 형태도 잘 뜨진 않아. 윗면이 진짜 좁은데
봐봐. 시점을 낮추겠지, 당연히. 시점을 낮췄다라는 얘기가 뭔 뜻인지 알겠죠? 이 시점이 낮춰지니까 어떻게 돼? 이 점으로 가는 놈과 이 점으로 가는 놈이 눈의 위치가 어디야? 요 놈과 만나는, 수직과 수평이 만나는 여기가 내 눈의 위치니까 상당히 낮아졌지. 이거를 이해 못하면 전 영상을 봐라. 그러면 얘가 좁게 보이면 어떻게 돼? 얘가 투시가 밋밋해진단 말이야. 밋밋해지지. 이렇게. 밋밋해져. 이 상태로 보면 당연히 요게 좁으니까 요 관계를 보여주기가 힘드니까 요런 형태도 잘 뜨지 않는단 말이야. 요놈. 그래서 요거 크게 보여주고, 요것도 충분히 보여주고, 요것도 충분히 보여주는. 야는 적어도, 얘에 비해서 적어도 충분하다고 판단을 하니까. 그래서 요 형태로 접근하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지금부터 중요한 거. 요까지 설명하고 다음 영상으로 넘길게. 그 다음에 소묘를 예습을 한 사람들이 보면 돼. 처음 보는 사람들은 와카노 저또 와카노 할 수 있단 말이야. 예습을 많이 한 사람들 있지. 그런 사람들만 봐. 또 다른 채널을 열어가지고 좀 그림 말고 딴 얘기도 좀 해야 될 것 같고, 유튜브 구독, 특히 보기만 보고 구독 안 하는 사람들 있어. 좋아요도 안 하는 사람 있고. 구독 안 하는 사람들은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처음부터 안 봐도 되는데 봤는데 구독 안 하는 사람들 그러면 안 되지. 자존심 때문에 안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을 거고. 야, 구독 좀 하란 말이야. 구독이 몇 명 되지도 않잖아 지금. 구독자가 좀 있어야 영상을 좀, 그래도 내가 쿠팡 맨날 하면서 영상을 좀 더 찍지. 힘들어서 좀 찍기가 힘들단 말이야. 내가 열정이 떨어져서 그런 게 아니라 삶이 힘들어서. 학원도 언제까지 할지 모르겠고. 자, 이거 중요한 거. 자, 얘 형태가 봐봐. 우리가, 자, 이거는 어떻게 설명할까? 얘를 그러면 이래 놓고 들어갔다라는, 이래 아니지. 이쪽으로 주면, 빛을 이쪽으로 줄까? 아니다. 이쪽으로 주자. 그렇다면 얘를 올리고 얘를 낮추고. 지우개 쓰지 마라. 지우개 진짜 나쁘다. 지우개 쓰는 버릇은 한 번 들이면 고치기 힘들다. 지우개 쓰지 마라. 틀려도 되니까. 틀리는 거는 당연한 거다. 틀리는 거 틀려야지만 된다. 틀리지 않고 뭘 맞추노? 틀리지 않고 맞출 생각을 하지 말란 말이야. 맞춘다라는 게 없는데 뭘 맞추기는. 고정관념을 깨는 거죠. 맞다라고 생각했던 그 고정된 의식도 세월이 지나면 어떻게 돼?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영화도 있잖아. 맞나? 이 형태에서 우리가 들어가자고 했네. 근데 이 형태라는 의미는 뭐냐면, 나는 이거는 떴단 말이야. 그러면 얘를 이래 본다라는 의미는 우리가 이 바닥면이 어떤 투시로 되어 있는지를 우리가 봐야 된다는 얘기야. 뭔 뜻이냐면, 얘를 축소시켜 볼게. 축소시켜 볼게. 아주 축소시켜 볼게. 이거 축소시키면 되나? 아니다. 여기다 그려볼게. 요 놈을 여기다 그려볼게. 어떻게? 자, 요렇게. 요 놈을 요렇게 그렸다. 맞지? 작게 그렸다. 그랬을 때 뭘 그리면, 이 놈이 앉아있는 바닥은 어떤 바닥인가를 봐야 된단 말이야. 어떤 바닥인가.
투시가 어디 쪽으로 갔냐면 봐봐. 자,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니까 나의 눈높이가 이 정도 됐다라는 걸 알 수 있지. 맞나? 그 다음에 어디 있어? 여기 있다. 여기. 그래, 난 내 눈의 위치는 여기서 바라보는 3점 투시로 얘를 보고 있어. 3점 투시로. 3점 투시에 대한 설명은 다 했다. 모르겠는 사람은 전전전전 동영상을 다시 봐라. 그 다음에 눈팅만 하지 말고 본인 스스로 해서 스스로 체계를 잡아라. 자. 그렇다면 내 눈의 위치가 여기라면 가상의 앞쪽 소실점을 찍었을 때 봐봐. 자, 이런 지표면에 얘가 앉아 있는 거야. 이런 투시가 된 바닥 속에 앉아 있는 거야. 얘가. 이런 소실점을 가지고 있는 바닥에 얘가 앉아 있는 거야. 이렇게. 맞지? 얘라는 것은. 근데 이거를 설명하지 않고 그림자를 설명하기가 힘들어지는 거거든. 그냥 막연히 이걸 그려놓고 여기다가 막 명암을 입히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 그런 게 뭔 의미가 있어? 근데 이런 의미를 중학생이나 고등학생들은 관심이 없단 말이지. 그런 의미가 중요한데도 안타깝지만. 그래서 이 바닥에서 얘가 빛을 받고 있는 거야. 빛을. 그럼 얘의 빛은 어떻게 받고 있느냐를 설명해 보자는 거야. 여기서 얘는 어떤 빛의 조건으로 야가 배치되어 있는가. 야는, 요놈은. 그러면 순수하게 뭐냐면 보통은 그림을 그리면 내 기준으로 다 판단을 해. 모든 사람은 자기 중심적이지. 그래서 자기 경험이 맞다라고 생각하지. 그래서 I am이라고 해요. I am hungry. 맞지? 나는 배고프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나는 어떻게? 나는 아니야. 나는 싫어. 이렇게 얘기하지. 그 생각의 고정관념을 깨들어가는 거란 말이야. 그림은. 그래서 내 기준으로 얘가 빛을 받고 있는 것을 생각하는 게 아니고 얘가 이제 웃고 있다고 생각해 보자고. 얘가 이렇게 웃고 있어. 얘가 이렇게 웃고 있어. 얘가 이렇게 웃고 있는데 얘 기준에서 빛은 어떻게 오는가를 보자고. 내 기준이 아니고 내 기준으로 하지 말고 얘 기준으로 빛은 어떻게 야를 내리쐬고 있는가. 내가 얘가 돼보는 거야. 그랬을 때 어떤 빛으로 우리가 맨 처음에 연습을 하냐면 모든 빛을 그리는 것은 모두 진실일 수 있다라는 거야. 어떤 빛으로 그림을 그리든 상관이 없어. 마음대로 그려도 돼. 어떻게든 그려도 돼. 다 연출이 가능하니까. 맞지? 우리가 20대들 클럽 가가지고 막 불사이키 돌아가거나 아니면 초등학생들 동전 노래방 가서 밀어 놀거나. 맞지? 우리가 수없이 많은 자동차들이 다니는 그런 부분들이나 맞지? 저 간판 아래에 있어 보면 맞지? 반사율이 번쩍번쩍거리는 그런 모든 관계의 빛이 다 진실인 거야. 이렇게 꼭 그래야 된다라는 그런 건 없어. 그러나 기준을 잡고 가자 그랬잖아. 그래서 나는 기준을 이렇게 잡겠다. 모든 사람이 기준을 이렇게 잡으라는 건 아니야. 나는 기준을 이렇게 잡겠다라고 설명을 하는 거야. 자, 그래서 나는 얘가 됐어. 나는 얘야. 그럼 얘 입장에서는 어떻게 빛이 어떻게 오는 거냐면 정면을 바라보고 있다고 생각해 보자고. 정면. 요건 센터. 지금 얼굴이 돌아갔는데 센터라고 생각하고. 자,
중심에서 얘가 눈, 코, 입이 똑바로 있다고 생각하고 얘가 빛을 어떻게 받고 있는 거냐면 얘 앞쪽에서 뭐 내 앞쪽에서 내가 얘야 내가 얘로 빙의가 된 거야 내가 내 앞쪽에서 앞쪽 좌우 이쪽 얘가 보면 이게 좌측인가 이쪽 얘가 보면 우측이네 이쪽이 우측이네 얘가 좌측이고 맞지? 내 앞쪽 좌 몇 도? 45도에서 좌 45도면 봐봐 자 요게 90도고 요 정도가 45도 되겠네 45도 얘 입장에서는 보자 45도라면 중간에 섰을 때 3시 1시 반 맞나? 1시 반 요게 12시 요게 3시니까 맞나? 요거는 1시 반 1시 30분 각도지 1시 30분 각도 좌 45도 1시 30분 각도 시점이 가리키는 거 각도에서 요거는 좌우의 좌표지 좌우의 좌표 맞지? 가로 세로 좌표지 그 다음에 높이 우리가 사는 세계는 3차원으로 해석을 해야 되니까 공간은 3차원적인 거니까 높이 몇 도? 45도 할 수도 있지만 나는 45도를 하지 않아 60도로 나는 하고 싶다는 얘기야 60도 여기서 60도라는 것은 어떻게 얘가 60도의 빛이 쏘여지려면 이 각이 치는 이 각이 60도 각 한마디로 뭐냐면 여기 기둥을 이렇게 세웠을 때 60도가 될 만큼 멀리 있어야 돼 60도가 될 만큼 멀리 있어야 돼 60도가 될 만큼 멀리 그럼 이 정도가 얘한테는 60도 정도 될라나 이 정도 높이 이 정도 높이에 거대한 큰 전등을 하나 닫는 거야 60도 높이에서 60도 높이야 왜 60도라고 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할 거란 말이야 60도 높이 얘 입장이야 내가 얘가 됐어 그래서 내가 얘를 바라보니까 앞쪽 우측이야 좌측이었어 우측이네 요쪽은 얘한테서는 우측이네 얘한테서는 우측이었다 우측 45도 높이는 60도 각도 팔을 펼쳐보니까 한 대략 한 60도 정도 됐어 60도 요 각이 60도란 얘기지 요 각이 60도란 얘기야 요 각이 60도 요 각은 그럼 30도 되겠지 요 지면에서의 60도를 얘기하는 거야 지면에서의 각이 60도를 얘기하는 거야 65도 안 됩니까? 돼 알겠지? 45도 안 됩니까? 돼 60도 되겠지? 거기에서 가깝게 오는 빛이 아니고 멀리서 오는 빛이야 멀리서 쌤 어느 정도 먼데요? 야 태양이 지구에서 빛의 속도로 7분 몇 초? 거의 8분 가까이지 맞나? 그 정도로 멀리서 온단 말이야 뭐 30만 킬로 1초에 30만 킬로 빛의 속도면 1초에 지구를 7바퀴 반 맞나? 7바퀴 반 도는 그 속도로 1초에 그런데 그 속도로 7분 거리를 달려가지고 지구에 닿는 이 빛의 강도가 얼마나 강한지를 봐봐 오늘 쪄 죽지 더워 죽지 근데 나는 덥다고 생각하지 않아 진짜로 진짜 나는 덥다고 생각하지 않아 멀리서 오는데도 뜨겁지 태양이 여름 되면 막 죽잖아 근데 요거는 간단한 썰이지만
입추가 딱 되면 입추 있지, 가을에 들어가는 입추가 되면 너희들 자세히 봐봐. 빛의 조도가 탁 바뀌면서 빛이 한풀 바로 죽어버려. 날씨는 더운데. 그걸 잘 봐봐. 오늘 요번에는 입추가 지났으니까 못 보겠지만, 입추가 딱 지나는 순간 그 날이 입추인지 보면 그 전날과 그 입추 날에 태양의 조도가 틀려지면서 햇빛이 한 톤 딱 죽어 들어가. 그러면서 어둠이 더 진해져. 그래, 전체적으로 어느 인간 사람마다 틀리겠지만 그 명도가 틀려져. 지구 낮의 명도가 틀려져. 가만히 보면 다 볼 수 있을 거야. 나는 그래 느끼거든. 한마디로 태양빛이 정말 멀리서 쏘이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강렬하단 말이야. 강렬하게 모든 것을 다 비춰버린다. 뭐 그래서 멀리서 오는 빛이라고 가정해야 돼. 멀리서 오는 빛. 얼마나 먼데요? 적당히 멀면 되겠지. 사물이 작으면 조금 멀어도 충분히 영향을 미칠 거고, 사물이 저 롯데타워처럼 거대하면 60도로 가까이에서 비춰버리면 뭐지? 거대한 물체를 다 비출 수도 없잖아. 그래서 충분히 멀리서 오는 어떤 빛이야? 강한 빛이야. 강렬한 빛이야. 강한 빛. 60도까지 왔는데 봐봐. 왔는데 강한 빛이 아니고 촛불이야. 멀리서 촛불을 켜고 있어. 보여 안 보여? 보이지 않지? 강렬한 빛이야. 강렬한. 햇빛 뭐 끝없이 핵융합을 하고 있잖아. 강렬한 빛으로. 강렬한 빛. 또 있지. 우리가 빛의 파장에 따라 빨주노초 파란보로 그냥 간단하게 구분을 하지만, 이 빛이 섞인 상태를 우리가 화이트, 흰 빛이라고 얘기하잖아. 흰색 빛. 백색광이라고 말해. 백색광. 백색광이지. 백색광. 백색광은 또 왜 중요하냐면, 저 봐봐. 파란색 불이나 빨간색 불이면 이미 가가 가지고 있는 명도 차이를 나타내기 때문에, 색깔은 명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뭐지? 정확하게 이 판단하기가 힘들단 말이야. 명도를. 걔가 가지고 있는, 빨간색이 가지고 있는 색의 명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색의 빛이지, 빛. 빛은 섞이면 가산혼합을 하니까 밝아지니까, 모든 색의 빛이 섞인 상태, 그걸 백색광이라고 얘기하죠. 백색광. 이해되겠나? 요거를 갖다가 가장 일반적인 빛의 조건이라고 가정을 하자고. 그래서 요거 먼저 그리고 들어가자는 거야. 그래서 야, 빛의 조건이 뭐야? 빛의 조건이 뭐야? 하면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빛이 멀리서 오는데도 진짜 뜨겁지. 지금 8월 20 며칠, 9월이 코앞인데도 뜨겁잖아. 근데 정말 나는 땡빛에서 쿠팡을 하고 있지만, 그래 일할 때는 그게 덥다고 생각하지 않지. 왜 그러냐면, 이 땡빛에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촌에서 고추를 따고 있을 거란 말이야. 고추 안 따본 사람 있나? 고추밭에 가가지고 우리 집에 텃밭에 고추 따봤는데요, 제가 또 고추 좀 따봤어, 이런 얘기 하지 말고, 고추를 2달, 3달 동안 매일 한번 따봐. 매일. 하루에 한 12시간씩 14시간씩 한번 따봐봐. 고추는 익어가는데 사람 쓰면 품값이 안 나오고, 고추가 익으면 빨개지면 어떻게 돼? 떨어져 버리지. 떨어져 버리면 상품 가치가 없어져 버리잖아. 그러면 익은 고추를 어떻게 해야 돼? 저 땡빛에 따야 된단 말이야. 진짜 고추는 막 익어가고 떨어질라 그러고, 고추를 딸 시간은 없고, 정말 고추 그거 따는 거 정말 고통 중에 고통이다. 보통 남자들 군대에서 행군하자. 행군.
행군 보통 뭐 한 40km 훈련소에서 하고 뭐 60km 좀 빡센 데는 100km, 120km 특전사는 뭐 한 400km 칠레 행군 하는데 정말 100km대 행군 넘어가면 정말 막 행군에 장사 없다 이런 얘기 하지. 그거하고 똑같다 고추 따는 게. 고추를 그렇게 우리 부모님은 아직도 자식이 제대로 못 살아가지고 저 고추밭에 고추를 따고 있을 생각을 하면 덥다는 건 말이 안 되지. 봐봐, 덥다는 것도 뭔 뜻이야? 상대적인 개념이야. 상대적인 개념. 우리 아버지 어머니한테 비하면 자 더운 게 아니야. 이게 뭐 더운 거야. 그 다음에 또 춥다. 저 시베리아 뭐야 저 한 영하 60도 막 영하 70도 가는데 거기서 한번 살고 와봐봐. 한 몇 년. 한국의 겨울은 뭐야? 따뜻하겠지. 반팔 입고 다녀도 되겠지. 근데 인간은 얍삽해가지고 어때? 금방 적응하고. 그치? 그렇단 얘기야. 그래서 모든 인간의 경험은 상대적인 개념으로 접근하면 다 해석이 된다는 거야. 우리가 싸우는 이유가 뭔지 아나? 맨날 싸우잖아. 나도 맨날 싸워. 우리 와이프 막 이제 내 잘못하면 갈구잖아. 내가 잘못했을 때 그런 충돌들도 다 상대적인 개념으로 해석을 해주고 아니면 남을 바라본다는 것도 이해의 소지라는 것은 맞지? 자기의 상대적인 개념을 깨지 않으면 상대를 이해할 수가 없단 말이야. 그거를 그림으로 그려나가는 거란 말이야. 근데 내가 없어. 그러면 남을 이해할 수가 없단 말이야. 남을. 그래서 내를 먼저 이해를 하자 라는 측면에서 얘는 기준을 빛의 기준을 잡고 요 기준으로 어떻게 빛을 충분히 해석한 뒤에 그 다음에 어떻게 요 빛 말고 다른 빛의 조건을 계속 바꿔가면서 소묘를 해야 돼. 얘가 가지고 있는 이 형태도 다른 각도로 봐가지고 소묘를 해야 되고 빛의 조건도 계속 바꿔서 연습을 해야 된다고. 근데 요 빛은 지금 한 개라고 설정한 거야. 한 개. 이 한 개가 또 하나 있어. 자, 앞쪽 40 좌우측 앞쪽 우측 45도 높이 60도 멀리서 강한 백색 광인데 여기서 또 하나 조건이 있어야 돼. 하나 조건이 뭘까? 바닥 이 바닥도 백색 바닥이야. 백색 바닥. 이 바닥의 색깔도 백색 바닥이라고 가정을 해야 돼. 이렇게 가정이 하나라도 깨지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는 이 소묘를 설명할 수가 없어. 왜? 야가 틀려져도 그리는 게 틀려지고 얘가 틀려져도 틀려지고 얘가 틀려져도 틀려지고 얘가 틀려져도 다 틀려져 버리니까 달라져 버리니까 틀려지는 게 아니라 달라져 버리니까 그게 틀렸다는 게 아니라 그 상황이 다르다는 거야. 모든 상황이 맞는데 일반적으로 느끼는 우리가 하는 그 소묘에 대해서 설명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형태 뜰 때 제발 그거 하지 마. 지우개 쓰지 마라. 지우개 쓰지 마. 지우개 쓰는 사람은 나쁜 놈이야. 나쁜 놈. 자기 스스로 있잖아. 자기의 성장을 완전히 억제시켜가지고 끝장내겠다는 거야. 그 다음에 안쪽도 그려라. 이 안쪽도 투명한 놈을 그릴 게 아니지만 이 안쪽도 반드시 그려라. 안쪽 형태. 그래야지 그림자를 그릴 수 있다. 그림자. 그래서 자 그렇다면 이 조건에 맞게 이 빛의 조건에 맞게 또 하나 있어야 되네. 중요한 거 설명하겠다. 자, 내 앞쪽 내가 얘가 된 거야. 내가 얘가 됐을 때에
조건이야. 내가 얘를 바라보는 조건이 아니라 그럼 내 뒤가 되겠지. 맞지? 내가 내 조건이야. 얘가 바라봤을 때 내 앞쪽에서 우측 45도에서 이쪽이니까 이쪽 설정해도 상관없어. 좌해도 상관없어. 우측 45도, 높이 60도, 멀리서 강렬한 백색광인데 바닥은 백색이고 얘도 백색의 형태. 백색이. 나도 하얀색 물체. 얘도 하얀색 물체인데 또 중요한 것이 얘는 무광이야. 우리 반짝반짝거리는 거 있잖아. 반짝반짝거리는 그런 어떤 이거 재질이 아니고 뭐냐면 무광이야. 무광 재질이야. 이 정도는 무광, 종이 같은 질감이 무광이지. 무광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우리가 요런 거 반짝반짝 되는 걸 우리가 유광이라고 하지. 유광. 차를 보통 유광. 뭔 색으로 칠해도 우리가 보통 차 면을 오래 지속하려면 이 코팅이 돼야 되니까 반짝거리게 만들지. 요까지 가정이 돼야지 요 놈을 해석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요 놈을 요 빛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보고 다른 모든 빛들도 모든 게 다 진실이기 때문에 이 빛의 조건과 얘의 형태를 바꿔가지고 이것만 연습을 한 50개 정도 해야지, 빛이 50개도 더 해야 된다. 100개 정도 해야지, 라는 게 된단 말이야. 근데 이것만 설명해도, 봐봐. 내가 그냥 간단하게 뭐 대충 이러면 돼. 할 수 있겠지만, 요거까지 설명이 돼야지 제대로 설명하는 거라고 나는 생각을 한단 말이야. 이해되나? 그랬을 때 우리는 얘를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가라는 게 나올 거란 말이야. 됐나? 자, 이게 67강 맞나? 몇 강인지도 모르겠네. 67강. 그래서 기준, 빛의 가장 노멀한 기준은 뭔가 물을 거란 말이야. 우리가 그림을 그리는 빛의 가장 노멀한 기준은 뭐야? 라고 묻는다면 나는 애들한테 이렇게 얘기해. 내 앞쪽, 내가 물체일 때 내 앞쪽 좌우 45도, 높이는 60도, 멀리서 강하게 때리는 백색광인데 기초 소묘할 때, 도형을 가지고 할 때는 바닥도 백색이고 나도 백색이며 무광인 상태. 이렇게 이야기해야지 얘를 그리는 거에 대한 매칭이 된다. 이 뜻인 거야. 이 조건이 하나라도 바뀌면 얘가 바뀌어야 되니까. 이렇게 그리는 게 맞다, 진실이다, 이게 아니라 그랬다. 기준을 잡아야지 그 기준에 대한 응용이 되고 변화를 줄 수 있다는 거야. 이해됐나? 그래서 이 빛의 조건으로 얘를 해석해가지고 다음 시간에 보자고. 이 빛의 조건이 아닌 다른 빛으로 하지 말고 이 빛의 조건으로 하라는 얘기야. 그래가지고 바꿔보자는 거야. 이 빛도 돼야지 딴 빛도 되고 딴 빛도 돼야지 이 빛이 되는 거잖아.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내가 어떤 빛을 그리는지도 모르고 그리면 뭐야? 뭐 하는 거야? 디자인이라는 것이 뭐냐? 내가 디자인을 가리키는 게 아니야. 이건 디자인하고 상관없잖아. 근데 전편에 모든 인간은 디자인을 하고 있다 그랬잖아. 미술 전공이 아니라 뭔가를 계획 세우고 그거를 실천해 나가는 거잖아. 심지어는 대우주 이 자연도 디자인되고 있지. 나도 디자인된 거고. 디자인은 반드시 필연적이란 말이야. 필연적이란 말이야. 이유가 없는 것들은 절대 존재할 수 없다는 얘기야. 그럼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이유가 있다는 얘기야. 이유가 있다고. 그래서 내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그림을 이걸 잘 그리는 게 뭐, 이 선 하나 이렇게 이게 뭐야 이런 걸 먼저 하자는 게 아니고 얘는
나는 얘를 어떤 빛에서 어떤 조건 속에서 그렸는데 그 조건에 얘가 부합되는가 부합되지 않았는가를 따지는 거야. 그래야지만 변화를 시키든 어떻게 하든 필연적으로 내가 변화를 줬다에 대한 어떻게 당위성이 생긴다는 거야.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이걸 완벽하게 그리거나 완벽하게 뭐 내가 그림을 엄청 잘 그리거나 그런 것들은 아니지만 내가 이야기하고 싶은 게 뭔지 제대로 이해가 됐을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 이거 1시간짜리 이게 1시간짜리. 그래서 오늘의 핵심은 뭐냐, 이 노멀한 가장 노멀한 기준을 바꿔도 상관없다, 굳이 꼭 이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야. 그런데 내 동영상은 내 영상을 보는 놈이 아니고 보는 분들은 가장 노멀한 빛의 기준이 무엇인가 라고 얘기하면 바로 어떻게 내 앞쪽, 내가 얘가 됐을 때 내 앞쪽 좌우 45도 높이 60도 멀리서 강하게 때리는 백색 광이며 바닥은 백색이고 나는 백색 무광 형태다, 육면체다, 이렇게 설명을 바로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바로 이걸 뭐 띄엄띄엄 거리면서 천천히 이야기하면 안 되지. 맞지? 안다라는 것은 어떻게? 화살시 옆에다가 입구자를 붙인다. 그게 알지자다. 맞지? 과거에 가장 빠른 것은 뭐였다? 활이었다. 활만큼 빠른 것은 없었다.